안녕하세요. 호주경제TV의 리치입니다. 오늘은요, 21년 4월 25일이고요. 금요일 자정부터 해가지고 서호주가 락다운 3일간 들어갔죠. 내일만 일단 참으면은 락다운이 풀릴 것 같기는 한데, 어저께는 지역 감염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지역 감염자가 한 명이 나왔다고 하네요. 다른 주보다 서호주가 굉장히 강력한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하고 있으니 아무래도 내일 아침까지는 서호주 주지사의 말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서호주 주지사인 마크 맥과는 호주 정부에 강력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올해하고 내년하고 이런 호텔 검역 시스템으로는 힘드니까 시스템을 바꿔주든지 아니면은 도움을 좀 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를 했네요. 예, 일단 호주 정부의 응답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안타까운 소식인데 뉴사우스웨일즈주에 있는 35살 여성이 백신을 맞고 혈전 반응이 또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로써 3명이 혈전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예, 여기까지 호주 코로나 소식입니다. 예,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보고서는요, 내셔널뱅크에서 나왔고, 4월 20일 날 나왔습니다. 요거는 물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호주 중앙은행이라든지 재무부라든지 물가가 일시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과연 일시적인가 한번 의문을 풀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이었죠. 그러니까 22일이었나요?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갑자기 테이퍼링을 시행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중앙은행도 캐나다 중앙은행을 따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고서가 조금 좋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중요한 뉴스가 몇 가지 좀 있었는데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호주 정부가 외교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죠. 빅토리아주 정부하고 중국하고 맺었던 1대1로 사업을 파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후변화 회의가 있었는데요. 기후변화 회의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호주 정부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요구를 했냐면 기후변화의 목표 설정을 연말까지 조금 더 상향 조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기후변화 회의 참석하면서 스코모 총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파리 협정 당시에 26% 정도 탄소 배출을 줄였는데 요거를 조금 더 상향해가지고 28%까지 현재 줄여놨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지금 좋은 위치에 있으니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기간이라든지 목표 설정을 하는 게 아니고 바이든 행정부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입장이죠. 기술력을 향상을 시켜가지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조금 싫어하는 반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기간이라든지 목표 설정을 했는데 호주 정부는 상향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눈치를 조금 보다가 어제는 외교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노던 테리터주에 중국이 다윈항을 99년간 임대한 계약을 파기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일련의 사건들이 시간 배열로 봤을 때 요것과 연관이 가장 있는 게 아닌가. 기후변화와 중국 때리기,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스코모 정치권에서 성차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백신 접종 지원 문제에 대해서 요걸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지율도 끌어올리고, 중국을 때리면서 지지율도 끌어올리고, 기후변화도 어느 정도 중국을 때림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비율을 좀 맞춰주는 이런 카드로 나간 게 아닌가. 하지만 미국은 기후변화를 따라라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보고서로 좀 넘어와 가지고요. 왜 중앙은행하고 재무부는 물가가 일시적일 것으로 봤느냐, 그 세 가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첫 번째에서 가장 크게 이제 보고 있는 내용은 기저효과 때문이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물가가 많이 낮아졌는데 그게 이제 올라온 것뿐이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망에 이제 차질이 빚어진 건데
요거는 뭐냐면 중국이 이제 코로나가 처음에 시작되면서 봉쇄로 인해 가지고 공급망에 이제 차질을 빚다 보니까 그게 이제 요 회복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의 제한인데 요거는 뭐냐면 코로나가 이제 걸리고 나서 여기서는 헤어컷을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머리를 자르러 가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락다운이 걸리고 그 다음에 회사가 이제 문을 닫고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로 인해 가지고 이동량도 줄고 하다 보니까 나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머리 자르는 거를 저도 이제 한 두 달에 한 번 머리 자르는 거를 줄었다. 그러니까 비용이 뭐 한 달에 뭐 한 40불 정도 들어간다 치면은 요게 이제 한 20불 정도 들어가는 걸로 반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플레 요인이다.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분류로 해가지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경기 물가하고 비경기 물가를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민감한 물가하고 코로나에 민감하지 않은 물가를 설명을 들면서 물가가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보고서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하나씩 들어가고 좀 볼 내용인데요. 예, 첫 번째 내용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기저효과인데요. 기저효과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물가가 이제 쭉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회복한 거다. 그거에 대한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지출,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하고 호주 절사 평균의 물가 지수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거를 이제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4월달, 5월달, 6월달에 물가가 가장 높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하반기부터죠. 하반기부터는 물가가 다시 내려갈 것으로.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물가를 보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이제 호주랑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자 지출이 0.5 정도 0.15 정도 매달 올라간다고 보면 호주 절사 평균은 뭐 분기별로 한 0.5 정도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요게 한 0.16% 정도 들어 올리는데 요거에서 이제 보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절사 평균이 한 2022년도 그러니까 한 중반 정도 돼야지 요게 이제 2%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저효과가 미국만큼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예, 다음은 이제 공급 사이드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1월 달에 코로나가 터지고 락다운이 들어가면서 공장이 이제 멈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왔는데, 다른 유럽 국가라든지 이런 데는 뭐 2월 달, 3월 달에 시작이 되면서 락다운이 걸렸죠. 그리고 이제 서로 나라들끼리 이제 국경이라든지 봉쇄가 되고, 그리고 다른 나라 주문했던 게 이제 취소가 되면서 중국에 있는 공장들도 좀 멈췄습니다. 그런 이제 갭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그걸 이제 나타내는 건데, 그러니까 중국이 먼저 빨간색이 이제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좀 잘 안 보이는데 중국이 먼저 인풋 비용, 그러니까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낮아지면 다른 이제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가 따라서 서로 이제 나라진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독일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올라가더라. 요걸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서 공급에 이제 차질을 빚다 보니까 요게 이제 낮아졌다가 다시 이제 회복하는 시기에 와 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급 사이드에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온 정도다.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서비스 제한인데요. 그러니까 상품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내구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미 평균선을 넘어가고 많이 보복 소비라든지 이런 게 샀는데 아직 서비스 같은 경우는 올라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평균선을 회복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요 갭하고 요 갭이 있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할 거라고 보는 거는 일시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 한 번 깎지 두 번 깎냐 이 말이겠죠. 예, 다음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제 미국하고 이제 호주하고 이제 비교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은 뭐냐면
미국의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현재 인플레이션 물가하고 이 차이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위에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핵심 물가 지수는 아직 밑에 있다.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높다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물론 이제 평균선은 위에 있습니다. 이 차트를 이제 보시면 호주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이 평균선에 이제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호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놀고 있다.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한 3.9% 정도까지.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평균선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못 미친다라는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미국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여기 있고 평균선은 여기 있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평균선이 여기 위에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다. 그러니까 이걸 못 들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워낙에 낮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예, 다음 이제 큰 카테고리에서요. 두 번째 내용인데요. 두 번째 내용은 물가의 경기적인 요소하고 비경기적인 요소하고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적인 요소는 어떤 거냐면 경기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물가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바스켓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비경기적인 애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의료 서비스라든지 서비스 비용 그 다음에 금융 서비스 비용 그 다음에 교통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뭐 물가가 오르든 내리든 조금 일정하게 이제 가져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교통비 올리겠습니다.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고정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경기적인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의식주가 이제 필요한데 가장 그래도 경기에 이제 민감한 거는 주거 환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주에서 주하고 식이죠. 이게 이제 가중치가 가장 큽니다. 이 두 가지가 보니까 이제 평균선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죠. 요만큼 이렇게 갭이 있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평균선에 올라와야지만이 우리가 물가가 상승하는 거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중치가 가장 큰 게 올라오질 않았다.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경기적 요소를 보니까 아직까지도 호주에 이 까만색은 절사평균 요 정도 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2에서 한 3% 정도는 와줘야 되는데 여기 아직까지도 얘네들은 여기에서 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거는 필립스 곡선인데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업률하고 물가하고 실업률이 이제 내려가게 되면 물가가 이제 오르더라 라는 걸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예전 여기 그때 영상에서 여기가 쥐 한 마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아무튼 그 그래프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부터 2015년도는 그러니까 고용이 잘 돼서 실업률이 낮으니까 물가가 변동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게 컸다. 그런데 2020년도 들어왔고 15년부터 20년도 들어서는 실업률이 왔다 갔다 해도 물가가 변동이 그렇게 많이 안 된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크게 오를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크게 오를 일이 없다.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주의 물가가 지금까지 하락해 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만큼 호주 경제가 그렇게 예전 같지 않다. 네, 다음은 이제 경기적인 요소하고 비경기적인 요소의 기여도인데요. 이제 호주도 계속해서 이제 기여도가 낮아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이제 1% 밑에를 하회를 한다. 근데 이 기여도가 올라갈 때하고 내려갈 때는 그러면 어떤 거냐 해서 봤더니 이제 요 그래프를 이제 잠깐 보시면요. 이제 미 연준에서 이제 나온 건데요. 밑에는 이제 그 실업률 갭입니다. 그러니까 실업률 갭이라고 그러면 뭐냐면 자연시현 실업률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냥 실업률하고 그 갭을 얘기하라는데요. 자연 실업률은 호주에서는 거의 한 4%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이제 올라가면 5%, 6% 이렇게 올라가면 그 갭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이제 낮아지면은 기여도가 이제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평균 추세선으로 이렇게 봤을 때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니까 호주에서는 실업률이 4%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다.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기여도가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기여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테이블을 이제 봤을 때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평균선보다 주거라든지 먹는 게 낫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전에 평균보다는 훨씬 더 지금 낮은 상황이다. 그리고 경기에 이제 민감한 애들하고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애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가중치가 2020년에 보니까 경기에 이제 민감하지 않은 애들이 68%를 차지하고 있으니 경기가 아무리 좋아지더라도 얘네들은 물가가 상승을 일으키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예, 다음은 이제 세 번째 내용인데요. 코로나에 민감한 애들하고 코로나에 민감하지 않은 애들하고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이제 분류한 테이블을 이제 보면 이것도 아까 전에 설명드린 내용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얘네들은 이제 분류를 이제 따르게 한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서 민감한 애들하고 민감하지 않은 애들하고 나눠서 이제 바스켓을 담아 보니까 민감하지 않은 애들이 한 50% 정도 되는 거고요. 민감한 애들이 한 45.3% 정도 되더라. 그러니까 위에 이제 그래프를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 민감한 애들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민감한 애들이 이제 한 2.3% 정도 올라왔다라는 거고 민감하지 않은 애들은 여전히 낮아져 가지고 0.8% 정도 됐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보니까 어떤 애들이 민감하고 어떤 애들이 민감하지 않냐 봤더니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갖고 국경 봉쇄가 되면서 여행이 이제 단절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해외 여행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 마이너스 한 97%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대면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다들 이제 택배라든지 이런 거 우편 배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100%가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쫙 나눠놨더니 민감한 것과 민감하지 않은 게 비율이 거의 비슷하긴 한데 한 45% 정도 얘네가 민감하지 않은 애들이 한 50% 정도를 차지하더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민감한 애들이 아무리 끌어올려도 민감하지 않은 애들이 끌어내리니까 물가 상승에 제한이 있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중요한 내용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가 나온 게 지금 20일인데 캐나다 중앙은행이 22일 날 테이퍼링을 다음 주부터 이제 시행한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면서 지금 이 보고서가 지금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건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호주 중앙은행은 다음 통화 정책이 지금 5월 4일인가요? 거기서 뭐 긴축에 대한 힌트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안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제 생각으로는 이 보고서를 보니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페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반응은 6월 달이나 7월 달, 8월 달 이때 통화정책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테이퍼링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고 했는데도 시장 금리는 뭐 크게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전문가분들이 다들 분석을 하는 게 뭐 있기는 한데요. 다들 확신이 없는 것 같아 갖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마무리하기 전에 이 넵은행하고 뭐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지만 넵은행에서 이제 바라보는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봤더니만 이제 연간으로 이제 물가 상승률을 보니까요. 현재 0.9%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시장 예상치는 한 1.4%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뭐 다음 주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1.4% 정도 오를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연간으로 보니까요. 그러니까 한 2분기 정도에 한 3.5%까지 폭등할 거다. 그리고 3분기에 2.2%까지 올라갈 거다.
이 두 가지 구간이 굉장히 크게 호주 물가를 끌어올릴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먼웰스에서도 제가 보고서를 보여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요게 요만큼 정도 올라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하반기부터는 물가가 다시 가라앉는 디플레 압력에 빠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상한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기는 하는데 요때 이제 오를 때 사람들 인식이 야 이거 지속적으로 계속 가는 거야 계속 물가 오를 거야라고 믿을까봐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예, 아무튼 이게 계속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물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나게 되면 캐나다 중앙은행의 보고서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들은 다음 주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하게 되나? 예,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가지고요. 감사드립니다.